훌륭한 계획과 지나친 계획은 분명히 다르다. 계획이 일의 자연스러운 진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태, 자신의 성향을 반영한 계획을 짜시길 바랄게요. 어서 구독 누르라고. 5시 30분입니다. 일어나 볼게요. 어제 엄마가 해준 유부초밥이랑 여기 닭게장 오늘 아침으로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빡빡이 우기북입니다. 오늘은 하루 계획을 잘 짜는 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책을 읽다가 건져 올린 정말 좋은 문장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트와일라 타프의 천재들의 창조적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훌륭한 계획과 지나친 계획은 분명히 다르다. 계획이 일의 자연스러운 진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문장을 보면서 진짜 너무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나 제가요, 이런 계획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거의 20대 중후반까지 어떻게 하면 계획을 잘 짤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뭔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느껴오던 그 고통들이 머릿속으로 막 상상이 됐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말하는 지나친 계획의 피해자였습니다. 물론 가해자도요, 사실 그런 계획을 짠 저 자신이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자기만의 공부 계획을 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구열이 나름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방학마다 공부 계획을 짰는데요, 저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엄청나고 위대한 계획을 짰었어요. 오전 8시에 아침을 먹고 9시부터 12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12시에 점심 먹고 2시까지 휴식을 취하다가 2시부터 6시까지 또 열심히 공부하고 6시부터 7시 사이에 또 저녁을 먹고 7시부터 11시까지 또 열공하는 이런 엄청난 계획을 짰었어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분명 세상에 존재하니까요. 근데 이 플랜 자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본 학생들에게 가능한 플랜이었다는 걸 그때 당시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나마 하루에 3-4시간 정도 하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할 자신이 있었지만, 당장에 하루 15시간씩 공부하는 플랜은 저에겐 너무나도 지나친 계획이었던 거죠. 결과는 언제나 뻔했습니다. 과도한 계획은 고맙게도 아주 멋지고 완벽한 실패를 만들어줬어요. 솔직히 말해서 학창시절에는요, 방학계획표 중에서 단 하루도 제대로 지켜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나마 50% 정도 달성한 날은 있었는데요, 사실 하루에 6시간, 7시간 공부한 것도 매우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예전에는 저 자신에게 너무 박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채우지 못한 그 나머지 50% 때문에 저 자신을 탓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요, 계획을 달성하는 데 대한 재미, 성취감보다는 패배감, 실망감, 짜증, 이런 것들이 제 공부 시기를 채웠습니다.
저의 학창시절과 20대 중후반까지의 생활은요, 언제나 이런 패배감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열정은 있었지만 뭔가 잘 돼보고자 하는 열망은 언제나 제 안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막상 그 열정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않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더 이상 계획이란 걸 짜지 않는 방식을 취해보기도 했어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것도 또 문제더라고요. 아무런 목표 없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태가 지속되니까요. 정신은 집중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곤 했습니다. 책에서요, 트와일라 타프가 말하는 훌륭한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솔직히 훌륭한 계획을 객관적으로 정립시킬 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모두 과거의 경험, 현재의 상태, 자신의 성향, 이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태와 자신의 성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도전의식을 불러줄 정도로 조금의 난이도가 있는 계획을 짜는 게 훌륭한 계획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참 쉬운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 공부할 계획을 짜기 이전에 내가 최소한 하루에 7시간, 8시간 공부한 경험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하루 1시간도 잘 안 하면 처음부터 10시간 계획을 짜는 건 말도 안 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인지, 그 시간 동안에 달성 가능한 임무의 양이 얼마인지 잘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 짜기는요, 어떤 일을 제대로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나친 계획이 아니라 훌륭한 계획을 짜시길 바랄게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태를 잘 반영한 계획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자면요, 해야 할 과업들이 다양한 경우에 보통 시간 단위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분들이 1시간 국어 공부, 1시간 과학 공부, 1시간 수학 공부,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어떤 공부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는 있어야겠지만 이 공부를 1시간이라는 틀에 또는 2시간이라는 틀에 맞춰서 꼭 맞게 가둬둘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국어 공부가 너무 잘 돼가지고 몰입도가 정말 높은데 뭐 1시간 했으니까 땡 하면서 그만둬버리면 그때 올려놓은 그 몰입감을 또 잃어버리고 새로운 과목을 시작해야 하는 거잖아요. 계획은요, 목표를 이루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계획을 짜되 계획이 이 일의 자연스러운 진전을 막지는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와일라 타프의 이 문장은 여러분들 꼭 기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한 계획과 지나친 계획은 분명히 다르다. 계획이 이 일의 자연스러운 진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태, 자신의 성향을 반영한 계획을 짜시길 바랄게요. 우와, 완전 열일하시네요. 지금 뭐 하시는 중이신가요? 와, 우기복덕빵 3기 함께 합시다. 이런 거 너무 좋아. 지금 제 말 다 쳐내고 있는 건가요? 하하, 이제 8시가 돼서 축구 연습을 하러 가봐야 됩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습관처럼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신발끈은 꽉 매야죠. 운동에 열정을 보여주겠어. 오늘도 열심히
죽어라 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 뿅. 3개월만 있으면 어차피 미국으로 떠나 그 사람 그때까지만 도와주고 싶어. 그럼 안 될까?